안녕하세요. 일본 행정서사 낙군입니다. 오늘은 행정서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나 아니면 이 비자로 이미 거주 중이라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올해 2025년 10월부터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조건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의 기본적인 특징과 그리고 개정 후의 비자 발급 조건, 그리고 비자 갱신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말 그대로 일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받을 수 있는 체류 기간은 3개월, 4개월, 반년, 1년, 3년, 5년이고 이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허가에 필요한 체류 기간 10년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참고사항을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이 워낙에 파격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눈길이 가기 마련이지만 이 비자를 발급받고 또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엄격해졌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사업의 실체성 유무입니다. 경영관리 비자의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이퍼 컴퍼니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체를 본인이 운영하지 않으면서 그 경영을 다른 업자에게 전부 떠넘긴 형태가 지적을 받은 건데 예를 들면 민박 사업이 있겠죠. 이번 개정으로 경영관리 비자는 실제로 경영에 참가하는 경영자만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체가 제대로 굴러만 가고 있다면 경영자가 일본을 떠나 있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부터는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본을 장기간 떠나 있을 경우 이것도 사업의 실체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무소입니다. 보통 1인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렌탈 오피스를 알아보기도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원래도 인정받기가 어려웠지만 조금 뒤에 설명한 상근 직원 1명이란 조건이 붙어버린 이상 너무 협소한 사업장은 사업소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재택 겸 사무소의 이용은 원칙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성실한 세금 납부입니다. 세금 납부의 중요성은 다른 영상에서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내야 할 돈을 제때 내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사회보험료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공적 의무의 불이행이 있었을 시 비자를 새로 받기는 물론이고 비자 갱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개정 후에 가장 크게 변했거나 아예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 필요했던 자본금이 500만엔에서 3천만엔으로 무려 6배가 늘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사실상 자본금 문제만 해결하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비자였는데 그 중요한 자본금의 액수를 늘려버려서 단순 명료하게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경력 혹은 학력의 증명입니다. 종전에는 학력이란 조건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력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학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종업원의 고용 의무입니다. 역시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고 아르바이트나 외주는 인정되지 않고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본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취로 제한이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테니까 만약에 일본에 지인이 1명도 없는 분이라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조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일본어 능력입니다.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조건인데 경영자 아니면 아까 말했던 상근 직원 중에 1명이 JLPT N2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그나마 쉬운 조건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전문가의 확인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제출 의무는 원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구체성과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의 전문직, 그러니까 중소기업 진단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그 각 전문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게 꽤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개정된 심사 조건을 알아봤는데 비자 발급 조건이 엄격해졌다는 건 명백합니다. 아마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본에서의 사업 계획을 아예 접으시거나 혹은 다른 비자 발급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거에서 끝나지만 이미 이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부터 이미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다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3년간의 유예기간 중에 비자 갱신을 신청할 경우 만약에 심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지금 운영 중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장래의 심사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갱신 심사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엄격해진 조건을 갑자기 맞출 필요는 없어졌으니까 일단은 안심이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심사 기준을 충족시킬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행했는지가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없다면 어떻게 늘릴 거고, 상근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고용할 거고, 또 일본어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학습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8년 10월 17일부터는 새로운 심사 조건이 완전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체류 비자로 배우자 혹은 자녀를 동반하고 계신 경영자가 비자 갱신을 불허당하면 가족 전체가 체류 자격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 경영관리 비자의 발급 조건이 엄격해진 이유는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과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행정서사로서 의뢰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빠르게 이해하고 또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